이런 한무능이 심지어 인재영입위원장도 맡는다고 다 합니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비대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 참사를 내고 온갖 전과자의 허물 있는 놈들만 전부 다 정보 조직에 끌어다 붙인 놈이 유튜버 막 이런 응? 사람들. 아, 지가 인재를 선별해서 오겠답니다. 아, 나는 얘들은 너무 투명해서 좋아. 도대체 한동훈이 네가 만나본 사람이 범죄자들하고 술집 아줌마하고 검사 나부랭이 친구들 빼고 누가 있어요? 네가 도대체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이철규가 영입인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만뒀잖아요. 유임됐어, 또. 다시 안 돼. 위원장만 한동훈한테 뺏기고 또 거기 가서 그 실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철규는.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이철규가 있는 상태에서 나도 같이 할래?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철규가 먼저 나가고, 한동훈이 오고, 그럼 다시 오세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철규는 간도 없고 쓸데도 없나? 진짜 웃겨서 그리고 불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철규가 또, 뭔 소리야? 윤핵관이잖아요. 윤핵관이니까 결국에 뭐냐면, 음. 검사들 데리고 오겠다는 소리야, 결국. 한동훈하고. 이게 다 똑같은 소리고,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도 보면, 법률 이해도 등을 감안하면 법조인이 공천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 왜? 어차피 전부 다 잡아 넣을 거니까. 네, 응?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법에 한 고다리씩 걸려있는 놈들만 뽑아다 쓰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점프를 할까요? 자, 바로 점프해서 준석이 얘기 좀 해볼게요. 아니, 그거 전에 잠깐 짧게. 응. 김영선 국힘의 김영선 의원이 얘기? 수사를 받습니다. 왜? 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래요. 왜요? 이게 내용이 이 사람 뭐냐면, 보시죠.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국진 김영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김영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자, 이분입니다. 수조물 먹다. 수돗물까지 먹었지만 캐비넷에 열리는 거 막을 순 없다. 왜 근데- 캐비넷이 열렸을까요? 근데 이게, 한동훈이 김건희를 무시한 첫 번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김영선은요, 네. 원래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묻어놨던 케이스였어요. 자, 근데 보면, 기사에 보면 6월 달부터 조사를 벌였거든요, 검찰이, 창원지검이. 근데 이 수돗물 사건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이거 한다는 거 알고, 아이씨, 내가 충성해야겠네? 그거 어떡하지? 아이스 수돗물이라도 먹 그래서 김영선은 김건희계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작년 1월 달에 신년회 하면서 여성 의원 10명을 불렀는데 그 불렀던 10명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이후로 국토위에서 이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가 터졌을 때 열심히 쉴드 치다 못한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쪽 지역에, 창원 지역에 중앙지검에 있던 김상민 부장검사가 그만두면서 여기다 출마를 할 거라고 하는 썰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다가 이미 그만두기 전에 네. 제가 갑니다라고 이미 연판장을 쫙 뿌렸어. 그런데 김영선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쪼르르 일렀어요. 김건희한테. 그래갖고 김영선 부장검사에 대한 사표가 일단 보류가 됐었습니다. 김영선이 아니고 저기요. 김상민.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한 사표가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류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자리가 없어. 딴 데. 딴 데다 꽂을 데도 없고, 그리고 검사로 꽂아갖고 할 자리가 부족해. 그래서 건희가 얘는 좀 봐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희야 너는 아무래도 쳐맞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방탄부대를 자위하고 있었던 김영선을 날려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자금법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게 흔히 이제 이 야당 쪽 의원들 정치자금법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으로 해갖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민생경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여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지원했던 지원금, 합법적인 온라인 지원금 내력으로 갖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결국 구속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정말 눈에 띄게 살벌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선거를 치르고 선거 치르고 난 비용을 정산하면서 지역유지 B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몰아줬어요. 지역유지 B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동네에 돈은 좀 있는데 선거에 앞두고 갑자기 여론조사 회사를 차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데이터가 제공하냐 여론을 조작을 했겠죠. 아마도 김영선이 이긴다. 압도적이다. 뭐 이런 것도 발표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1억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일 딱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가 누구냐? 김영선 김영선. 본인이요. 이사회는 그 6급 비서관. 그리고 거기 실무를 보고 있던 비서관은 자기 6급 비서관이었다. 그거 딴 사람으로 좀 하지. 그러게. 아, 그러니까 진짜. 입금은 이 사람한테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자기한테. 자기 회사한테 한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지. 자기 통장, 이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옮긴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황보승이처럼 이 사람이 겁나게 김영선을 팔고 댕긴 거예요. 자기 창원 이쪽에서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요. 애초에 그 선거자금 관련해갖고 영수증 처리할 때 이미 날려버릴 수 있었어. 근데 내비두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김상민을 누르고 얘를 그냥 공천을 줄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김상민 준다는 거예요. 김영선 날아간다는 거고 건희한테 합의를 받거나 아니면 건희의 힘이 더 이상 예전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네.